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소미 아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소미 아빠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정말 소름 끼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미 아빠님께서 이제 해주실 이야기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이 이야기는 제가 11년 전쯤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남성복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다가 이제 포천이라는 동네로 네. 아는 형님이 가시게 되면서 저한테 급여도 많이 올려주신다고 하고 집도 구해주신다고 하고 마침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좀 마음이 힘든 시기여서 그래 여기를 한번 벗어나서 한번 지내보자 하고 포천이라는 동네를 가서 살게 되면서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거기 가가지고 방을 얻어놓고 매장에서 이제 근무하고 집 일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밤마다 그냥 맨날 집에 가는 것도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직원들하고 좀 친해졌어요. 친해져갖고 옆에 직원들하고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놀다가 술이 좀 취한 상태로 집에를 가서 이제 잠을 자고 했었는데 술이 취하는 날이면 그 방에서 일이 하나씩 생겼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겼었냐면은 집 구조가 집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바로 그냥 방이 바로 앞에 보이고 오른쪽으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면 그게 이제 부엌이 따로 딸려 있었어요. 방 안에 부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좀 많이 마신 날에 술을 마시고 집에 가서 이제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부엌에서 이제 음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겪었던 일은 음식하는 소리, 딸그닥 소리 나고 뭐 당근 써는 소리,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탁탁 키는 소리, 심지어 사람 숨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막 한숨을 쉬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이제 음식을 하는 소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뭐 그게 귀신이다 이런 거는 아예 상상도 못했었고 믿지도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옆집에서 나는 소리인데 좀 크게 나는구나라 좀 그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세탁기 돌리는 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고 음식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숨소리도 들리고 이러는 게 여기는 방음이 너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예. 관리자분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밤에 좀 방음이 좀 안 되는 거냐고. 그렇지. 음식하는 소리까지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잘 들릴 수 있냐. 근데 그 관리자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신축 빌라라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5층에 저랑 1층에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건물 안에서. 예. 그러니까 주위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 옆집도 그냥 비어있는 집이었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꿈을 꾼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귀신이 나왔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내가 그러면 술을 많이 마셔서 꿈을 꾼 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한 번은 정말 이제 크게 한 번 왔었어요. 술을 또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TV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 TV가 이제 켜져 있길래 뭐지 이러면서 싹 봤는데 제가 들어가서 침대가 왼쪽 벽에 붙어 있고 TV가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워서 우측으로 돌려야 TV를 볼 수가 있는데 침대에 어떤 남자가 기대 앉아 있는 거예요. 뒷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침대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직 거렸다가 갑자기 말이 나왔다가 날씨가 나왔다가 막 음악 프로가 나왔다가 막 이게 계속 TV는 바뀌어지고 이 사람은 등을 딱 대고 앉아가지고 여자가 아니고 등치가 좀 있는 남자였어요. 그래갖고 이게 진짜 뭐지? 싶은데 이게 가위 눌리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꼼짝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돌아볼까봐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진짜
숨도 못 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이불도 하나 이렇게 살짝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깨보니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여기 와가지고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이상하다 그냥 그 정도로만 느꼈지 뭐 귀신이 있다 이렇게 믿지도 않았었고요. 네. 그냥 그런 일이 좀 있어갖고 일부러 동생을 데려와서 저희 집에서 자기도 하고 제가 그 동생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혼자 자는 게. 무섭죠. 그때부터 좀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제가 지금도 잘 못 자긴 하거든요. 사실 트라우마가 좀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그 포천에 이제 조그만 아울렛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울렛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장 앞으로 큰 길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한쪽은 경사가 굉장히 급하게 내려가는 길이고 한쪽은 평평해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내리면 사람들이 미끄러워가지고 잘 못 올라와요. 아울렛 쪽으로. 그래갖고 눈이 너무 많이 내린 날이면 문을 빨리 닫게 돼요. 매장 문을. 그래갖고 매장 문을 빨리 닫는 날에 술을 같이 먹는 멤버가 4명이 있었어요. 친한 동생 2명, 형 1명.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서 이제 오늘 끝나고 빨리 끝나니까 매장에서 오늘 한 잔 먹자. 매장 불 다 꺼놓고 매장에서 한 잔 먹자. 그래갖고 왜 행사장 같은 데 보면 매대라고 그래가지고 옷 이렇게 올려놓는 큰 옷 담아놓는 매대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상을 만들고 의자들을 가져와가지고 탕수육이랑 치킨이랑 순대 떡볶이 막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빼갈 10병에 뭐 소주 10병에 막 진짜 술을 엄청 시켰어요. 다 네. 술을 너무 잘 먹어요. 그 멤버들이.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형이라고 하는 형이 친구를 한 명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데려온 거예요. 4명은 멤버인데. 그 멤버가 한 명이 들어오면서 야 소마 니랑 동갑이니까 좀 친하게 지내 이러면서 둘이 인사해. 니네 둘이 동갑이야 그러길래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뭐 동갑이니까 우리 그냥 말 편하게 해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말도 편하게 하고 이제 술을 같이 먹게 됐죠. 5명이서. 5명이서 술을 같이 먹게 됐는데 그 한 명이 결혼한 이후로 밖에서 술 먹는 게 처음이었어요. 3년 만이라 그랬어요. 그 친구가. 야. 결혼하고 이제 집 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와이프가 처갓집에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이날 이제 끼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5명이서 그 술을 다 먹고 나니까 5명이 정말 좀 많이 취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먹지 말고 자기가 살 테니까 자리를 옮겨서 한 잔 더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한 잔 더 먹자.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대리기사님을 이제 2분을 불러가지고 2차로 해가지고 5명이 시내로 나갔어요. 그래갖고 시내로 나가서 어딜 갔냐면은 바를 갔어요. 바. 그러니까 모던 바 같은 데를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쭉 앉아서 이제 네. 5명이 앉아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처음 들어온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서 태어났고 중학교 때는 어땠고 고등학교 때는 어땠고 와이프를 언제 만났고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한테 와서 하고 옆에 가서 또 동생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이 친구는 주사가 좀 이런 게 주사인가 보다. 주사가 좀 좋지는 않구나. 처음 보는 친구니까 이제 주사가 어떤지도 전혀 몰랐으니까 네. 일단 주사로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술 먹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세익이라 그러면은 가서 세익이 좀 찾아와라. 근데 나가서 화장실을 가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 그렇게 혼자 떠들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갔나 보다. 그래갖고 간 걸로 이제 알고 자기가 쏜다더니 도망갔네. 그래갖고 야야 돈 걷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돈 걷어가지고 이제 술값을 지불했어요. 지불을 하고 내일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도 얼마 받아와라. 서로 뽐빠이로 그냥 하는 걸로 하자. 하고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그날 이제 다음날 이제 매장에 출근을 했는데 우리
매장 앞에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출근하기 오? 전부터. 그래가지고, 아, 가족 손님인가 보다. 누가 결혼하면 이제 가족들을 온 가족이 정장 맞추려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뛰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문을 따고 있었는데, 혹시 세익이 알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네, 세익이 어제 같이 술 먹었었는데요. 이랬더니, 세익이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야? 세익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어제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집에 가다가 트럭 밑으로 이제 차가 좀 낮은 차였는데 이제 트럭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차 자체가 아예 그냥 없어진 거죠. 차가 자체가 아예 없어진 큰 사고였어요. 완전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래갖고 그날 이제 그 상가집을 가가지고 동생들하고 다 같이 가가지고 죄인처럼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일이 있고 한 2달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이제 동생들하고 그때 갔던 바를 한번 또 가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근데 바텐더 분 한 분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더라.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어디서 봤겠죠? 이제 저희는 2번째 왔으니까 어디서 봤겠죠? 그랬는데 생각났다. 그때 여러 명이서 오신 분들 맞죠? 그랬고 기억하네요. 이러면서 이제 뭐 농담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여자가 그때 먼저 가가지고 막 찾으러 갔던 그 오빠는 잘 계세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죽은 그 친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 들어갔냐고, 그 오빠는 어떻게 잘 됐냐고. 그래갖고 그걸 왜 갑자기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오빠는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고 죽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살아있어서 신기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좀 약간 신기가 있나 보다. 신기가 있고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근데 또 말하는 것도 너무 착하기도 착하고 저랑도 이제 너무 금방 친해진 거예요. 저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혹시 시간 되면 다음에 밥 한번 먹을 수 있냐? 밥 한번 먹자 했더니 그러면은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일 봐요 이러더라고요. 내일 봐요 오빠 그러길래 그래요 그럼 내일 봐요 이런 다음에 다음날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그냥 일반 호프집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물어본 거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호감도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금세 친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여자친구도 없었고 그 친구도 남자친구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갖고 혹시 남자친구 만들 생각 없냐 네, 한번 여쭤봤죠. 네. 그랬더니 저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렇게 너무 당차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만나보자 해가지고 호프집에서 이제 한 잔 마시고 2차를 우리 집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이 친구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빠 나 여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괜찮아 들어와. 아니야 오빠 나 여기 정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얘가 신기 있다 그랬는데 우리 집에 뭐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건가? 싶어가지고 진짜 너무 막강하게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벌벌 떨더라고요. 그냥 못 들어오겠다고. 이유는 말을 안 하고요? 이유는 말을 안 하고. 그래갖고 나가서 투다리를 갔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집에 왜 못 들어가는 거냐 했더니 오빠네 집에는 기가 너무 센데 일반 집들마다 잡귀들은 있을 수 있대요. 잡귀들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오빠도 분명히 느꼈을 거래요.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센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 안에. 그렇게 보니까는 제가 전에 계속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게 다 그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먹고 이제 조심히 들어가고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자.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자기네 집에 가자는 거예요. 오빠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요. 거기 왜 집에 너 혼자 살아? 물어봤죠. 그랬더니 부모님은 안 계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셔 그러길래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어르신들 계시는데 어떻게 가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셔. 손님 오는 거 되게 좋아해. 진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정말 오빠 부담 1도 갖지 않아도 돼. 너무 강하게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정말 예의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래 그러면 가자. 근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좋아하시는 거 있어?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 좀 피셔가지고 담배 사다 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야. 그래 그럼 담배는 못 피시는데 했더니 브랜드를 하나를 측정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거랑 이제 맥주 PT병 2개랑 정종까지 술까지 해가지고 담배 한 보루랑 해가지고 사가지고 이 친구 집을 갔어요. 음주운전은 아니고 기사님. 대리기사님. 예. 가는데 내비게이션에도 주소가 안 나오고 주소를 불러야 되는데 주소가 없대요. 그냥 오빠 내가 이렇게 가라는 대로만 가면 돼. 바로 앞이야. 근처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 한겨울에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요. 라이트를 끄면은 정말 완전 암흑인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 캄캄한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새벽 1시쯤에. 산속으로 이제 막 들어갔는데 컨테이너가 2개가 있더라고요. 저기가 자기네 집이래요. 설마 저게 집일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산속에 건물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설마 저게 집일까 했는데 그 컨테이너 2개를 가로로 2개를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놨는데 밑에는 계단식으로 받침대 위에다가 컨테이너 2개를 올려놨는데 그걸 집으로 만든 거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야 여기 어떻게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기도 민망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했죠. 저도. 그래가지고 그 집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문이 양쪽으로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고 왼쪽에 방이 하나 있고 가운데 마루가 이제 컨테이너 2개 붙여가지고 가운데 조금 갈라져가지고 카페트 같은 걸로 가려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는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전기장판은 있었는데 선풍기 같이 생긴 그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알죠. 그거 하나만 달랑 있었어요. 마루에. 그러더니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저 왔어요 이러면서 먼저 들어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문 앞에 서가지고 저걸 또 어떻게 주무시고 계실 텐데 그걸 왜 깨우고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예. 그냥 아침에 그냥 인사드리면 되지 왜 지금 들어가서 이 시간에 왔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오빠 와서 인사해 이러는 거예요. 어이구.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그 방을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제사상이 크게 차려져 있고 뭐야? 신당인 거예요. 그 방 자체가. 벽은 막 이렇게 그림이 다 막 이상한 무슨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막 이렇게 있고 큰 상에 제사상처럼 이제 촛불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 친구가 인사를 2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얼떨결에 인사를 이제 2번 하고 됐어 오빠 이제 나가서 술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 산속에 단둘이 있다라는 것도 이미 너무 떨리는 상황이었고 술이 더 넘어가지도 않았고 더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냥 집에 어떻게 가지? 대리는 절대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도상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는 차를 타고 산속에서 어떻게 나갈지도 고민이 되고 그래갖고 이 친구한테 미안한데
나는 좀 먼저 좀 누워있을게. 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는 먼저 좀 자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럼 먼저 자. 그러면 나는 한 잔 더 먹고 잘게 이러더라고요. 저 방에서 자 이러더라고요. 자기 방이라고. 그래서 그 방을 딱 들어갔는데 침대가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 침대 위에 이불이 한겨울이었잖아요. 네. 그 방 안에서도 입김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너무 추웠었어요. 그러니까 이불 2개가 50cm 정도 돼요. 두께만. 그거를 끌어올려가지고 오리털 입은 상태로 그 이불 속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냥 잠을 자버리자 하고 정말. 네.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그 문이 왁구가 딱 안 맞아가지고 빛이 한 줄기가 싹 들어와 있더라고요. 문이 그러니까 꽉 안 닫히는 문이에요. 문 네. 자체가 이게 왁구가 딱 안 맞아가지고 문이 꽉 안 닫혀요. 그래갖고 빛이 한 줄기만 싹 들어와 있는데 그 빛 때문에 주위가 이렇게 흐릿하게 다 보여요. 그래서 딱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딱 보는데 창문 바깥으로는 산만 보이고 천장 위로 사람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방 안에. 그러니까 제가 봤던 시점으로는 다 그렇게만 보였던 거죠. 사람들이 그 위에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막 흐느적 거리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눈을 비비고 미쳤나 이러고 다시 보니까 색동 저고리 그 한복들이 천장에 이렇게 쭉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아, 난 또 놀래라. 오. 그래갖고 그걸 보고 이제 식겁을 했죠. 그래갖고 저는 잠도 안 오고 이건 집에는 가야겠고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게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잡혀있는 느낌, 내 인생은 오늘 끝이구나. 이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둘이 들어왔잖아요. 둘이 들어왔는데 마루에 4명이 있는 거예요. 3명, 4명이. 목소리가 4명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아저씨가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뭐 그냥 한 잔 먹고 좀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이렇게 늦었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어떤 애기가 왜 내 건 아무것도 안 사와? 이러면서 막 이제 앵앵거리면서 막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여자 아줌마 목소리가 또 들려요. 에이, 우리끼리 먹자 그냥. 이렇게. 남자친구 나오라 그래봐. 막 이러고. 분명히 둘이 들어왔는데 저 사람들은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머리가 더 복잡해지고 머릿속이 더 하얘지고 미치겠네. 이거 뭐지? 분명히 둘이 있었는데 저 방에 누가 숨어 있었던 건가? 별의별 상상을 다 했죠, 혼자서. 그런데 이제 자는 척을 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빛이 한 줄기가 딱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빛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누가 싹 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확 열었으면은 갑자기 확 환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빛이 넓어지는 거예요. 뭐 1cm 이렇게. 그래갖고 몸을 돌리는 척 하면서 옆을 봤어요. 누가 문을 열고 있나 싶어서. 근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루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또. 그래갖고 옆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기어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중을 봤기 때문에 사람 몸이 안 보였던 거고, 옆으로 돌 때 보니까 기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살금살금. 정말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났는데 이걸 제가 몸으로 표현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4발 달린 짐승처럼, 정말 고양이처럼, 정말 1도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나 이제 끝이구나. 어떡하지? 그냥 벌떡 일어날까 어떡할까. 근데 너무 무서워서 꿈쩍도 못했죠. 그러더니 기어오더니 침대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내고.
일어나 이것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러더니 다시 뒤로 나가요. 그대로 네. 들어온 그대로 뒷걸음질로 가는데도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이제 식은땀도 나고 아까는 추웠었는데 이제 땀까지 나기 시작하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루에서 갑자기 또 사람 소리가 들려요. 안 자는 거 아니까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자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구나. 귀신이구나. 거짓말하면 나 더 두드러 맞는 거 아닌가? 나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거짓말하면? 지금 나갈게요 하고 나갔어요. 그 방문을 열고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나갔죠, 마루에. 나갔더니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친구. 분명히 4명이 있었는데 사람 소리가 그냥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남자 목소리였거든요. 애기는 정말 애기 목소리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갔더니 오빠 좀 많이 놀랬죠? 나 너무 놀랬어. 뭐야 이거? 그랬더니 제가 약간 이런 쪽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 일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 일만 하면 되지 왜 바에서는 왜 거기서 일을 해? 이거만 전문적으로 해도 돈 잘 벌지 않아?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자기는 음악이 있는 곳이나 시끄러운 곳 그런 데서 일을 해야 몸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이제 진짜 반강제로 저도 술을 먹었어요. 비율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이 친구 기분을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하거나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빨리 아침만 밝아지길 바라면서 그냥 비율을 맞추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잠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날이 밝자마자 좀 이게 환하게 뜨자마자 이제 저는 먹는 척만 하고 술을 안 먹었었어요. 그냥 같이 앉아서 짠만 해주고 이제 비유만 맞춰주고 이 친구가 많이 취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술을 입도 안 댔었어요. 그래갖고 아침이 되자마자 그때는 이제 제가 바로 몰래 제가 이제 살금살금 소리 안 내고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갔죠. 예. 문을 열고 나와서 차를 몰아가지고 빨리 이제 거기를 벗어났습니다. 예. 그 벗어난 시간이 아침 6시 40분경이었던 것 같아요. 7시 좀 안 됐었을 때 같아요. 그래가지고 벗어나가지고 진짜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면서 가는데 문자가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 시간에 이른 아침에 누가 문자를 보낸 걸 봤더니 그 친구인 거예요. 뭐야? 자고 있던 예. 그 친구가 자기가 그 전날 밤에 원숭이랑 관계를 하는 꿈을 꿨었는데 예. 그 다음날 저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게 신의 계시라고 생각해서 오빠를 만난 거였고 오빠를 무섭게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오빠가 도망갈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오빠 가방 안에다가 부적을 넣어놨으니까 그 부적을 꼭 화장실 변기에다가 태워라. 태워서 변기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믿지도 않았고 얘가 문자 보낸 것 자체도 너무 좀 소름 끼치고 무서웠거든요. 그래갖고 그 부적을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변기통에다가 얘가 말한 대로 하질 않고 그냥 이제 보이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일을 나갔죠. 그랬는데 그 뒤로 집에서 계속 좀 조그만 일이 생기긴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 집이 이 친구가 말한 대로 터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그 집에서 일단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지금 11년이 흘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저희 집이 지금 방이 2개가 있거든요.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마루가 조그맣게 있고 작은 방을 옷방으로 쓰고 있고 이제 안방에 침대 있고 TV 있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옷방에서 지금 저랑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동생 중에 한 명이 저랑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집에서 둘이 한 잔 먹으면 이 친구는 집이 멀어서 그 작은 방에서 잠을 잤었어요. 근데 그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얘가 일어나가지고 형, 나 어제 저 방에서 여자 봤어. 뭐라고? 뭔 소리야? 그랬더니
옷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무섭지가 않았어. 진짜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너무 예뻤어. 아, 나 여기서 또 자고 싶다. 오늘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친구가 또 지방에서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자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방에 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얼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되게 예뻤어.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쁜 게 뭔 말이냐. 진짜 얼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뻤대요, 되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돌비 공포 라디오 제가 틀어놓고 잠이 든 적이 있어요. 아이고야, 예. 잠이 들었는데 진짜 너무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안 자려고 봐라 그래도 눈이 그냥 저절로 막 감기는 거예요. 강제로 재우려고 하는 것처럼 눈이 막 미친 듯이 감기고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잠이 스르륵 들었어요. 들었는데 뭔가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기분이 들면서 눈이 딱 떠진 거예요. 눈이 딱 떠졌는데 몸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움직이려고 봐라 그래도 안 움직여지고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마루에서 들리는 거예요.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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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루 갈라지는 소리. 그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나 가위 눌렸구나. 그래갖고 이제 제가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 가위가 눌리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저는 외워요. 그러면은 정말 가위가 쓱 풀려요. 근데 그거를 주문을 외울 때 한 번은 확 겁을 줘요. 그 영적인 존재가 됐든 뭐가 됐든 와서 비웃는다든지 겁을 줘서 못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마루에서 발자국 소리가 갑자기 빡 빨라지더니 문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오진 않고 문 앞에서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데 네. 얼굴은 안 보이고 진짜 여자가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때 이제 포천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보를 하게 됐어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고 기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거를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전에도 이런 비슷한 걸 경험을 한 적은 있었어요. 많았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군대에 있을 때도 가족이나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면 1박 2일로 외박을 나가요. 토요일 날 오면 저희는 그러니까 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사관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외박을 나갔었는데 외박에서도 이제 고참들이 여자친구 왔다고 이제 막 같이 막 술도 사주고 막 그래요. 술도 사주고 그러고 저녁에 방까지 잡아주고 이렇게 가시고 했는데 정말 그날따라 방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시내 어디를 다 돌아다녀도 방이 한 개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오늘은 그냥 찜질방에서 자야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저기까지만 가보자고 갔더니 방값이 너무 싼 데가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4만 원, 5만 원 이랬었는데 2만 원이래요. 아, 여기 좀 허름한가 보다. 그래갖고 싼가 보다. 그래갖고 그냥 야, 방 진짜 없는데 여기서 빨리 한숨이라도 자자.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방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 방 안에 사람 인물화가 있는 거예요. 그 방 안에 그림, 액자가. 그래갖고 아, 저거 기분 되게 더럽네. 야, 여기 귀신이 있어서 싼 거 아니야? 이게 뭐 장난으로 말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이 친구는 TV를 본다 그러고 조그만 테이블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살짝 이제 깨서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남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서. 그래갖고 야,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저 남자 누군데? 그랬더니 얘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오빠 빨리 나오라고. 나도 지금 이 집에서 계속 이상했었는데 오빠 그 말하니까는 진짜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냥 차에서 자자, 나가자고. 그래서 들어간 지 한
2시간, 3시간 만에 그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혼자 있을 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공포 이런 걸로 바뀌더래요. 네. TV가. 바꿔도 또 그렇게 가 있고 막 소름이 돋기 시작하고 그런 찰나에 제가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얘가 이제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던 거죠. 그렇게 짜질구리하게 이렇게 본 일들이 조금 소소하게 있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진짜 네네. 소름 끼쳤던 게 그러면 그 무당 여친이 혼자 얘기한 거네요. 혼자 1인 다역을 그렇죠. 혼자 했다라는 1인 거네요. 다역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네.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성대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흉내낼 수는 있어요. 억지로 막 굵은 목소리로 하면서. 하지만 여자만의 특유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얘가 남자 목소리 내는 것처럼 들려야 되는데 정말 제 귀에는 남자 목소리로 들렸어요. 그냥 걸걸한 남자 목소리. 그냥 뭐 앳된 남자도 아니고 진짜 나이가 좀 있는 아저씨, 좀 걸걸한 아저씨 그런 목소리로 들려서 정말 사람들이 한 3명, 4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으니까는 그때가 좀 많이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네. 살짝 열려 있으신 분 몸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신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그 네네.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소미 아빠님을 굳이 데리고 왔을까? 거기 그 집에요? 네. 그러게요. 그 친구가 저를 만나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냥 전날에 꿈을 꿨는데 원숭이랑 관계하는 꿈을 꿨다. 그게 다음날 만나는 남자를 만나라는 계시다. 뭐 신의 계시다. 그래서 저랑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니 원숭이랑 관련이 있으세요? 소미님이? 뭐 원숭이 띠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냥 원숭이 같이 생기기만 했어요. 그게 관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긴 게 좀 원숭이 좀 닮긴 했었죠. 네. 원숭이 상이시구나 얼굴이. 약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네네네. 근데 진짜 소름 끼치겠다. 왜냐면 이거는 네네. 귀신이 아니더라도 귀신에 들린 사람을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렇죠. 그게 얼마나 무서울까. 그리고 기어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시 뒷걸음질 그쵸. 치면서 기어갔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기어와서 그냥 이렇게 다시 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온 모양 그대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무서웠던 게 침대에 기댔었던 그 남자도 그게 저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혼자 자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그 봤던 게 너무 뚜렷한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무당인데 명색에 예. 그 방에 그 정도로 못 들어갈 만큼의 무서웠던 게 있었을까? 그 집에? 그러니까는 집 앞에서 아예 그냥 질색 탈색을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못 들어가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진짜 못 들어가 하고. 뭐가 무섭다는 거야 도대체. 그럼 그 뒤로는 연락이 아예 없으셨던 거죠? 그 뒤로는 여자는? 연락을 아예 없었죠. 아니 그러면 그 부적을 진짜로 태워갖고 변기에 내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그렇게 처리한 게 맞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그거를 그렇게 안 해서 제가 네. 계속 이런 거를 뭐 약간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 그때 그렇게 그 말대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지 아직도 미스테리죠.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부적을. 네. 자, 오늘 소미 아빠님이 처음으로 참여를 하셨고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레전드를 써버렸어요. 역시나 저희가 그냥 이야기만 네네. 들려드리기보다도 그 이야기를 네네. 가지고 사파를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파로도 어떻게 표현이 될까 너무나 기대가 되면서 거기에 녹아드는 소미 아빠님의 그 설명이 진짜 네.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또 싶네요.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시들무 할 때 떨린다라고 처음에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난히. 너무 떨려요. 너무 진짜 지금 긴장이 많이 돼요. 하시는 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 믿었다가
아, 이분 많이 떠실까 생각했지만 저희가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번 이야기도 거의 숨죽이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